행복이 먼저다.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이젠 어리석게 참지 않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진이님께서 댓글을 주셨는데, 제가 그 일전에 올렸던 시댁으로부터 한 20년간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극복을 하고 있다라는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동영상에 은진이님께서 댓글을 주셨어요. 그 댓글 내용이 아주 그 정확한 포인트를 합쳐서 적어 주셔서 같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이거죠. 어리석게 참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참지 않겠습니다. 당당해지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한 사람들이 또 그 이상으로 약자에게 답습하더군요. 최고의 복수는 보란 듯이 잘 사는 것이다. 그 말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제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정오는 마음에서 비우고, 정오를 마음에서 비우고, 몸, 그리고 마음을 어느 정도 거리를 남과 두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즐기며 살겠습니다. 아주 핵심만 딱딱딱 뽑아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앞으로 참지 않겠습니다. 당당해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나쁜 말을 하고, 뭐 기분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입혔을 때, 어리석게 참는 사람들이 많죠. 뭐 참는 게 복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꾸역꾸역 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으면 안 되는 거죠. 참는 거는 되게 어리석은 짓이죠. 자, 그러면 더 이상 참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참지 않고 큰 소리 치고 맞서서 싸우고 그 사람에게 똑같은 상처를 남기고 그 사람에게 똑같은 서러움을 주고 그것이 당당하게 그것이 이제 어리석게 참지 않고 복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누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우리에게 폭언과 폭설하는 사람에게 우리도 똑같이 그래 난 더 이상 참지 않겠어. 나도 저 사람한테 똑같이 대하겠어. 똑같이 폭언을 하고 똑같이 상처되는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말에 의해서 아파하는 모습을 난 보고 싶어. 나 꼭 그렇게 할 거야. 참지 않겠어. 자, 요렇게 하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말 있잖아요. 그 밥에 그 나물 됩니다. 그 밥에 그 나물.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혀 이해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 같은 부류이기 때문에. 같은 부류가 되는 거예요. 같은 부류. 자, 그러면 이젠 더 이상 어리석게 참지 않겠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당해지면 되는 거죠. 당당해지는 거. 당당해지는 것이 참지 않는 다음에 해야 할 행동인 거죠. 참지 않겠다. 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나에게 상처를 준 저 사람에게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나도 똑같이 소리 지르고, 똑같이 상처 주고, 똑같이 그냥 지지고 볶고 하겠다. 그거는 그 밥에 그 나물, 그 밥에 그 나물. 50보, 100보. 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저 사람에게 절대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그러면 당당해지겠다. 당당해지겠다. 당당해져야 됩니다. 당당해지는 것이 참지 않는 것에 연관성이 있는 거죠. 참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똑같은 서러움을 주고 그 사람에게 똑같은 폭언을 줘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이 당당해져야 됩니다. 당당해지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끝없는 사랑,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 자존감이죠. 자존감이 딱 있는 사람은 행동이 당당해지는 거죠. 당당해졌을 때는 그 상황을 당당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상처를 줬을 때, 누가 아픔을 줬을 때 그 상황을 당당하게 설명할 수가 있고 그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바로 내공이죠. 내공, 자존심, 자존감이 있어요. 자존감. 자존심이 아니라. 자, 그런 것을 길렀을 때 사람은 당당해지게 됩니다. 당당해지고 본인을 스스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본인이 사랑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눈빛도 달라지고 어깨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집니다. 당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고개 푹 숙여서 저걸 언제 내가 어떻게 복수할까? 나는 저 인간을 언제 복수할까? 나는 저 인간한테 언제 폭언을 퍼부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의 뭐 발전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앞으로 어리석게 참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당해지겠다.
당당해지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를 사랑하고 본인 스스로를 일으켜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은진이님께서. 자, 그 다음에 은진이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아이러니하게도 당한 사람들이 또 그 이상으로 약자에게 답습하더군요. 참, 이 말을 적으셨는 이 은진이님이 연세가 지금 몇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엄청난 내공이 있으시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학벌이든 재력이든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더 매정하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학벌 예를 들어 봅시다. 스카이 대학을 나온 사람한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이제 2류, 3류 대학을 나온 거죠. 자, 2류, 3류 대학을 나와서 이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게 자격지심이죠. 정작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은 그런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류, 3류에서는 스스로 자격지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끝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더 열심히 해서 나는 더 내 자신을 발전시켜야지.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4류, 5류 대학 있는 사람을 사정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사정없이 공격. 더 세게, 더 비참하게 무시를 하고.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뭐 아파트 한번 볼까요? 그 쌍월세를 살다가 월세로 살다가 막 전세로 막 전전긍긍하다가 정말 힘겹게 아파트를 딱 샀어요. 아파트를 샀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집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좋은 의견을 같이 공유하고 그 서러움을 같이 공유하고 내가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살아보니까 참 주인 눈치 보고 힘든 게 많았다. 그러면서 같이 공유해 주는 게 아니라 집을 사는 순간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한테 더 심하게 무시를 하는 거죠. 그 놀이터에 놀러도 못 오게 하고 그런 거. 그런 사람들 보면 막 티내는 사람 있잖아요. 뭐, 막 더 티내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서름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그 전에 서름이 많았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복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력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요. 근데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한테 자격지심 때문에 엄청나게 상처를 받은 거죠. 상처를 받고 나서 자기보다 돈이 없는 사람, 재력이 부족한 사람을 돌봐주고 배려해줘야 되는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은진이 요분 말씀처럼 아이러니하게도 당한 사람들이 그 이상으로 약자에게 답습하더군요. 이런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뭐 전에 어떤 상황을 잊어버린 거죠. 전에 어떤 공공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상황에서 공공해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 좋은 정말 하이에나 짓이죠.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은지님께서 말씀하실 때 최고의 복수는 보란 듯이 잘 사는 것이다. 이제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정오를 마음에서 버리고 몸, 마음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최고의 복수는 내가 받았던 상처의 배, 3배의 그런 상처를 그 사람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폭언을 한 사람에게 내가 똑같이 폭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비수와 같은 말에 상처를 받았을 때 나는 정말 칼날 같은 것으로 갑자기 공격을 또 하겠다. 그런 것은 이제 초등학생적인 그런 사고라는 거죠. 최고의 복수는 보란 듯이 잘 사는 겁니다. 보란 듯이 잘 살아서 그 사람이 보고 아휴 부러워서 떼굴떼굴 구불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복수죠. 자, 그럼 보란 듯이 잘 사는 게 뭔가? 잘 사는 게 뭐죠? 보란 듯이 잘 사는 게 뭔가? 행복하게 사는 거죠. 행복하게 가족과 내 자존감을 높이고 가족들이 자존감이 높고 가족의 어떤 그 패밀리의 서로 의지하고 서로 믿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막 사랑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죠. 재력이 많아서 성공을 해서 그런 모습에 잘 사는 것은 한계적인 거죠. 그 내부의 가족 멤버들이 똘똘 뭉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지만 그래도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진정으로 잘 사는 모습이죠. 이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게 아니죠. 그냥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이면 그 상처를 줬던 사람은 부러워서 떼굴떼굴 구불죠. 왜냐? 그렇게 상처 주고 남에게 험담하고 폭언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이 없습니다.
머릿속에 든 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어렵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약점을 건들까? 이런 생각만 하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증오, 이 마음의 증오를 마음에서 버려야 됩니다. 마음의 그 증오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얼굴도 변하잖아요. 행동도 변하게 되고 말투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렇게 항상 증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 물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증오가 있겠죠. 하지만 그 증오를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꾹 가지고 있는 것은 본인한테도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남을 증오하는 마음을 없애는 것이 본인을 사랑하는 아주 중요한 지름길인 거죠. 왜냐? 그 사람을 정오해 본들 지금 바뀐 거 없잖아요. 그런 정오심을 가슴에 두고 정오심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 정오심을 버리고 그 정오심을 버리고 스스로 사랑하고 스스로 성공하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것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일을 막 이렇게 하고 무엇에 생산적인 일에 막 집중하다가도 갑자기 우리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 아픔을 줬던 사람에 대한 증오심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증오심은 순식간에 산불처럼 커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일하기도 싫어요. 일하기도 싫고 그냥 스트레스 받는 거죠. 왜냐? 그 증오심을 생각하면 그 증오심이 자기의 지금 상황의 마음을 다 휘저어버리기 때문에 휘저어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정온을 마음에서 비우셔야 된다. 그 정오심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본인한테도 후회라는 거죠. 자, 그런 정오심을 마음에서 비우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항상 거리를 두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즐겁게 사는 것이 미래의 가장 좋은 준비인 거죠. 미래를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선물 같은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또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즐겁게 살려고 하는데 걱정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즐겁게 살지 못한다는 분도 계신데, 걱정은요, 생겼을 때, 그 걱정이 정말 일어났을 때, 그때 걱정하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괜히 미리 짐작, 걱정거리를 파헤쳐서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은 즐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은진이님의 댓글에 대해서 쭉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이젠 어리석게 참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어리석게 참지 않아서 같이 싸우고 같이 지지고 뽑고 같이 포옹하고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리석게 참지 않겠고 당당하게 살겠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